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전두환 신군부 때와 같습니다. 지금이 전두환 신군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2019년인데 말이죠. 누가 저런 얘기했을까요? 자, 김민지 기자, 누구 발언입니까?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입니다. 유시민, 최근 예. 검찰과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빚어왔는데 어떤 대담에서조차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지난 2일 그제였죠. 노무현 재단 전북 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전주 교대에서 이제 시민학교 대담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검찰 무지무지하게 잔인합니다. 하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네. 하면서 이제 80대 노모 소환 조사 가능성도 이제 검토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을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좀 더 그래픽 다시 좀 주실래요? 하여튼 뭐 유시민 이사장 뭐 검찰을 맹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조국 이런 논란 속에서 그렇게 막 언론도 유시민 이사장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막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지무지하게 잔인해요.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합니다. 정 의원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참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검찰의 수사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3건 고발당했답니다. 근데 지금 그 신군부를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지난주가 12.6이었잖아요. 12.6부터 12.4 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신군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 전방에 있는 구사단을 빼와가지고 6번 방카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바로 그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광주에서 그 잔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검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뭐 조폭적인 행태다. 마피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기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범죄적인 발언이에요. 아하, 예. 심각합니다, 저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 의원님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자, 유시민 이사장, 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발언들을 쭉 해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 헌정방송이잖아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너무 심한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총장도 지금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결과에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가는 데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논란의 중심에 선 유시민 이사장. 그런데 김민지 기자, 유 이사장이 좀 어디 멀리 간다면서요? 네, 책을 쓰기 위해서 유럽을 간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두고서 유럽을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책 집필을 위해서 2주간 유럽을 답사를 갑니다. 그동안 조국 전쟁이 종군하느라 진도가 안 나갔다라고 하면서 2주간 유럽을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2주 동안 유럽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자, 이런 지금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유죠. 뭐 어디 유럽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동남아시아를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당장 한국당에서는 자, 유시민 이사장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금 고발당하시지 않으셨어요?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부터 받으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주부장 좀 한국당이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말 한 겁니까? 예, 왜냐면요.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 어느 검찰청 어느 부에 배당이 되면 피고발인은요. 바로 피의자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 신분은 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을 간다? 물론 어떤 집필 활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 바로 주요 피의자가 한 사람이 유럽에 집필 활동하러 간다. 이랬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봐야죠. 그리고 저는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유럽에 가면요. 정말 유럽의 좌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저도 2017년에 1년간 파리에 가서 파리 갔다 오셨죠? 예, 유럽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예. 유럽의 좌파는요. 혹세무민하지 않습니다. 허허.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아요. 유럽의 좌파라는 거는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잘못은 진보, 나아갈 진짜의 걸음보자를 쓰면서 계속해서 혹세무민하고 무슨 검찰을 마피아에 비유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를 합니다. 정말 세체혀로서 혹세무민한다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면 저런 이야기를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가더라도 제대로 좀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올해 조 부장의 이제 유 이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좀 나온 것이고요. 김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저도 뭐 일단 2주 동안 나가신다니까 네. 말씀하신 진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잔인부도하다, 전두환 신군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대통령 간접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근데 예. 그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17년도 5월 달에 뭐 방송에서요.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을 얘기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해야 청와대가 경각심을 갖는다. 본인이 아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난 지 예를 들면 거의 2년밖에 안 된 상황인 거고요. 예. 또 자기가 발언한 내용들이 얼마나 숨이 일관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이 이례적으로 저희 수사가 좀 강도가 높았다고 할지언정 이런 것이 일단락됐고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셀프 검찰 개혁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저는 적어도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이제 저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 뭐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 하지 윤석열 않았습니까? 총장이 왜 대통령 면담 요청했다는 거? 네. 또 청와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누구에게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말씀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왜 안 하느냐. 그럼 본인도 빨리 나가서 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하고 돌아가는 상황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매치가 벌어지게 안 된다.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름대로 이미지가 좋아졌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 전부는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나가서 2주 동안 제가 볼 때 본인이 하신 말씀과 본인이 과거 했던 행동과 지금 벌어진 일들에서 잘 생각하고 돌아오셔서 좀 그다음부터는 과거의 유시민 작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유 이사장이 언젠가는 그렇죠. 검찰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검찰에 고발당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몇 이게? 건이 고발된지는 알지도 못해. 아니, 근데 고발이 됐대. 중앙지검의 검사분들이 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나는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갈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래 이거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일이네. 그러면 가지 시민으로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검사들은. 이리 와보시오. 네, 유시민 이사장, 나는 부른다고 해서요, 무조건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2주간 지금 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이 발언이 좀 생각이 나서 저희 스태프들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오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자기는 지금 진보 진영의 교주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듣기 거북해요. 거북하세요. 검찰이 본인도 알고 있지만 검찰이 부르는 것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법적 절차예요. 예.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나 다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야죠. 예. 근데 마치 나 함부로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지금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대해서 혹세무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검찰이 시민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검사들은 이리 와보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검사들이 아무 시민한테나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까? 마치 검찰을 무슨 조직폭력 집단에 비유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도 선진국가예요. 그런데
검찰이 시민들에게 이리 와보시오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아니면은 친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묘한 감정을 갖게 할 것 묘한 같습니다. 감정.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유시민 이사장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좋은 노래 많이 불렀던 가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누구 얘기입니까? 김민지 기자? 네, 가수 이승환 씨 얘기입니다. 이승환. 지난 주말에 열렸던 여의도 광장 인근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승환 씨는 뭐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그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 이날 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서는 특별 공연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검찰에 대한 아니면 그 검사들을 좀 신뢰할 수 없는 집단 존재들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불신뢰의 대상을 넘어서 공포의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욕 먹어도 싸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연예인들 더 많이 먹어요, 욕. 예, 여러분들보다. 하지만 검사 여러분들 멘탈 강하시고 야망도 더 크시고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억울하십니까?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 하시고 검찰의 개혁 이뤄내는 그런 이미지 변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하는 걸 딴 때보다 좀 더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내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수 이승환 씨가 그제죠.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있었던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에요. 검찰 조직은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검찰 집단. 욕먹어도 싸요. 글쎄요. 정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이승환 씨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에는 보다도 명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를 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사실은 그 범죄로서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런 분들 또 처벌받는 사람들 전체 국민의 한 2%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국민들이, 사실 98%의 국민들은 검찰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공포의 대상인 것처럼 저렇게 특정 지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분이 이제 계속 정치적 발언들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2010년부터 하셨습니다. 오래됐네요. 근데 꽤 된 게 아닙니다.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65,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전두환, 아까 유시민 이사장이 신군부 얘기하는데 제가 저분이 무슨 전두환 노태우 정권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것 나중에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승환 씨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하는 건 좋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 짧게 듣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할 때도 재능을 기부하는 게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근데 이승환 가수라고 하는 사람 오랫동안 팬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일종의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리고 영화 킹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 국민들한테 검찰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적어도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검을 했던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수사했던 검찰의 모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모습,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거기에 열광했던 거죠. 그래서 전 적어도 시류에 따라서 원칙 없이 검찰을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검찰에 보여왔던 모습 속에서 좋은 점들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지, 검찰을 저렇게 나쁘게 매도해 놨을 때 나중에 만약에 우리에게 유리한 칼을 들이댈 때는 또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승환 가수도 공인들의 입장에서 좀 더 균형 있게 저는 무대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공정한 수사해라. 이거는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공정하다는 얘기로 읽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무섭다. 혹시라도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니 요즘 검찰이 비판한다고 마치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잖아요. 하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 저는 이승환 씨 등을 보면서 미국의 이른바 개념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 이스트우드 얼마나 명배우입니까? 1950년대부터 미국 공화당을 공개 지지했었어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어떤 워터게이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아하. 개념 연예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개념 연예인이 한쪽 진영의 편만 노골적으로 든다든지 한쪽 주장만 하는 것, 이것을 개념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